예, 네 편의 발표 논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제하신 이명재 선생님뿐만 아니라 두 분의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정수영 박사님까지 포함해서 네 편의 발제를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좁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자단 문제만으로. 95년도에 언론연구원에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 저에게 주어졌던 과제가 기자단 문제하고 이 출입처 제도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놀라웠던 건 자료가 무척 많다는 거였어요. 또 한 번 놀라운 건 아무리 많은 주장이 있었어도 변한 건 하나도 없구나 하는 두 가지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기자단 문제나 출입처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인들이 재직 중에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퇴직 이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조영중 선생이나 김경래 선생 이런 분들인데 그거는 최근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촌지라는 이름의 책을 낸 전직 기자도 퇴직 중에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사람인데 퇴직한 이후에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왜 그런가 하는 건데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한 초기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는 출입처 중심의 취재 제도는 굉장히 취재의 편의성과 경제성 면에서 뛰어난 제도입니다. 아까 여기 최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취재원 입장에서 특히 이제 큰 취재원인 출입처들, 정부기관 같은 데서는 언론 또는 좁혀서 기자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출입처 중심의 취재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 기자실이란 공간이 있고 또 그 안에 기자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 양자가 동시에 모두 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잠깐 짚어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개혁 방안을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기자단의 긍정적인 의미를 굳이 찾아본다면 오프 더 레코드나 엠바고 같은 것과 관련해서 과당 경쟁이 벌어질 때 방지하는 거, 관리하는 거 있을 수 있겠다. 이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또 하나를 굳이 찾는다면 강력하고 숨기려고 하는 취재원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거, 억지로 찾는다면 그 두 가지 정도일 거라고 이제 옛날 보고서에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부패, 밀착, 담합, 배타, 이렇게 저는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기자단의 문제를. 부패의 문제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표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보사부 촌지. 이거는 김경래 선생이 썼던 글에 촌지 문제는 최대 핵심은 적극적으로 걷어서 공정하게 분배한다라는 원칙이라는 얘기를 1960년에 썼었는데 공정 분배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여기서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사부 출입 기자들의 촌지 수수 문제로 인해서 저는 부패, 즉 촌지 문제는 상당 부분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뒤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과거와 같이 기자단 내 간사가 공개적으로 걷어서 배분하고 하는 식의 노골적인 촌지수는 저는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단이 안고 있는 네 가지 문제 중에 부패는 상당히 사라졌다. 그런데 취재원과의 밀착이라고 하는 문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 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만 여기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출입 기자들 들어오면은 출입 기자들의 인적 사항 쭉 뽑아가지고 조직 내에 누가 가장 가까울까부터 접촉하게 합니다. 다 경험하셨을 일들일 텐데 그러면 그거 왜 하겠습니까? 피차간에. 근데 마찬가지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처에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아니면 그래도 반공식적인 백브리핑 말고 따로 사적으로 정보 얻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이런 사적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공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기자들이 취재원과에 밀착하는 것들, 이것은 여전히 출입처 중심의 취재제도 하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은 담합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기자들끼리 담합이지만 외부로는 이제 배타로 나타나게 될 텐데, 오히려 저는 부패는 사라졌지만 밀착이나 담합은 여전하고 배타성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굳이 배타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어오겠다고 하는 언론사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론사들이 과거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언론사들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취재하겠다고 들어오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쟤들을 배제할 것인가에 골머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의 문제는 새로 생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굳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언론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부패와 밀착과 담합 정도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배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그러면 이런 취재원과의 밀착, 기자들 내부의 담합, 타 언론사에 대한 이 배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이 이명재 선생님이 무지 고민을 하셨는데 저도 이따 질문으로 여쭙겠는데 되게 원론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하면서 95년도에 썼던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기자단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출입처 중심 취재제도를 많이 지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도 다시 또 했습니다. 95년도에 보고서 쓰면서 이런저런 개선 방안을 얘기했고 그 당시 물이 나왔던 건 뻔합니다. 출입처 취재제도 대신에 주제별 영역별, 즉 이른바 제도로는 팀제나 에디터제 하자는 얘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70년대, 60년대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은. 지금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는 구조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편의성과 경제성이 있는 제도이고 출입처 입장에서는 기자나 언론 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면 둘이 다 변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만 변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타성 때문에 요즘은 이 높은 진입장벽을 쌓았는데 저는 이거 여기 이제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그렇지만 과거부터도 보수 매체만이 아니라 진보 매체의 기자들도 술자리에서 술이 좀 건화해지만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론을 위기화해서 사고하는 방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회는 진보 보수 세대를 막론하고 어디든 자기 영역 안에서 위기화해서 사회를 매기는 것에 너무 익숙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않는 한 이 기자단 문제의 배타성 해결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출입처 입장에서 이 취재원 입장에서 아마 출처 중심 제도를 깨고 언론사가 변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굳이 등록 안 하고 이 친구 저 친구 들락날락해서 이러면 무지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럼 양쪽이 다 변화되는데 이제 개혁 방안에 가서 나름대로 아까 저는 이명재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 과연 기자단 가입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에 기자와 출입처와 학계와 시민단체가 모여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하자.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각 기자단마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되게 보면은 자기들 남들은 그렇듯하게 만들어놔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 요건이고 하나는 그 자격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투표입니다.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기자단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 요건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몇 명이냐, 기간이 얼마냐, 이런 것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 조사를 해보면. 또 하나는 투표입니다. 투표도 이제 약간 과반수가 재적 인원의 반이냐, 3분의 2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 그런데 현재 그 기자단 가입과 관련된 이런 기준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학계가 참여하든 시민단체가 참여하든 기자단 가입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재 선생님께서 아마 이 글을 쓰시면서 굉장히 고민하셨을 거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도 이명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자단 가입의 합리적인 기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출처 중심 취재 제도가 깨지지 않는 한 저는 기자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들 입장에서 저는 이것도 일종의 제수의 딜레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출입처에서 받는 보도자료 베껴서 하는 것들과는 다른 기사들을 누군가 내서 정말 수용자들로부터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다면 아주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겁니다. 결국은 취재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저는 기자단 자체의 변화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밀착과 담합과 배타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제가 취재원이 되는 입장, 학교에 있으면서 저도 들어오는 기자들 인적 사항부터 봅니다. 이건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취재제도의 변화에 답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노조나 기자협회가 당시에 대단히 어정쩡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나 기자협회가 이거를 지지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가지고 술 마시면 고민을 토로하는데 그 당시에 추진했던 측 사람들이나 추진했던 사람들이 언론학자나 시민단체 사람들을 보고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 최고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분명히 기자단이 문제가 있고 취재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런 출입처 취재제도 하지 않고도 취재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실 폐쇄를 갑자기 하는 것은 분명히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으로부터도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강행을 이렇게 이제 결국 진행이 됐는데, 당시 여기 언론노조의 고민이 잘 묻어 있습니다. 여기 언론노조가 발표한 입장이 여기 나와 있죠. 이명재 선생님 발표문에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언론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려면 당시에 기자실 폐지로 바로 할 게 아니라 출입처 제도 같은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준비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 브리핑을 충실히 하겠다 이랬지만 그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브리핑을 한다는 건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과 같은 브리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그게 정권 핵심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각 부처의 공보 담당 공무원들이 갑자기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냐?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언론사는 의지가 없고 정부는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된 기자실 폐쇄는 당연히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의 반대. 그럴 때 이제 진보 언론이 왜 반대했느냐를 단순히 기자단 또는 출입처 취재제도에 익숙해 있어서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 기자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을 깨려고 하는 모든 언론사 아니라도 뉴스타파를 포함해서 오마이뉴스 이런 언론사서부터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건 보수 언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자단 네임이 다 들어가 있는 주류 언론들, 보수 언론 포함해서 진보 언론들까지 이런 언론사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도 쉽게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점점 이런 출입처 취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노력들이 좀 충분히 축적이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의 노무현 정권과는 다르게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의례적으로 결정된 것들을 단순히 그냥 줄줄이 읽어나가는 정도의 브리핑을 훨씬 넘어선 브리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공개하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기자단 문제 또는 출입처 중심 취재제도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화끈한 처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은 같이 논의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향해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노력해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